하겠습니다. 우선 와의 아메를 말씀드리자면 몇 번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학원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고 이제 우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로 그때 이제 한참 헤매고 있을 때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 스폰서님한테서 이제 멋진 사업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고 3개월 집중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괜찮다고 하면 시작하고 네가 봤을 때 뭐 별로라고 하면 안 해도 돼, 그 말에 혹해서 이제 아메를 알아보고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집중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리더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메를 하다 보면 나의 와의 아메가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가난과 정말 그 탯줄을 끊고 싶고 그리고 정말 상류층의 그런 삶을 한번 살고 싶고, 또한 그런 삶을 이제는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죠? 올라오기 전에 이게 긴장이 살짝 되잖아요. 태동이 막 아이가 알고 있는지 막 발차기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아이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우리 희원이 임신했을 때 제가 마트 일을 그때 했었거든요. 마트에서 계산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한국에 와서 딱 돈 벌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따박따박 나오는 그 월급 거기에 만족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희원이 아직까지 그 마트 놀이를 너무 잘해요. 진짜로 그걸 제일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팔고 뭘 팔고 하는 거, 그거를 집에 장난감 전부 그 장난감은 무서운 거예요. 이거 태교라고 하죠. 근데 제가 둘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어디 가서 강의하고 마이크 들고 말하고 무대에 올라가고,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할 때요, 요 놈이 엄청 활발해요. 강의할 때마다 막 이렇게 안에서 듣고 있나 봐요. 5개월, 4개월부터는 이게 청력이 발달된대요. 듣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하나 봐서라도 아메를 잘 선택했네. 요즘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애프터는 늘 그래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딱 정해진 주제가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 주제 가지고 여러 리더님께서 올라와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업가잖아요. 동기부여 없어도 열정나게 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올라와서 해야 돼. 왜 암이야? 그래서 동기부여 줘야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쵸? 그럼 동기부여 아니고 그럼 또 뭐 와의 암을 얘기해야 되나? 시대 흐름을 얘기해야 되나? 그 모든 것을 고민하다가 저는 오늘 좀 특별하게 다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강의가 아니라 애프터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누구 한 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구를 겨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여태까지 사업해오면서 가끔씩 스스로 반성할 때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나한테 박수 쳐줄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조금 전에 안 해봤던 그 주제를 준비한 건지 한 거지, 뭐 제가 뭐 핀업하고 뭐 해서 우쭐대서 이런 내용 준비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냥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들 오해하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아메 사업 하면은, 우리 아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제 사업, 그쵸? 인간 대 인간 사업, 그쵸? 그리고 또 무슨 사업이에요? 인간 대 인간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중심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 반드시 팀워크로 하는 사업. 아까도
동숙 리더님이랑 오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미 사업은 팀워크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하고 잘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팀워크로 하는 사업. 이렇게 아미 사업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요 몇 가지입니다. 인간 대 인간. 그래서 사람 중심 사업이고 복지 사업이고 혼자서는 안 되고 무조건 훌륭한 팀워크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사람마다 태어나서 다 자기만의 역할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고, 학교에서는 누군가의 선생님이 또 되고, 그렇죠? 이석에 오면은 누군가의 스폰서고, 누군가의 파트너고, 누군가의 형제리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첫 번째, 이런 사람인데 아멘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나는 이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이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파트너? 여러분은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까? 복지 사업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스폰서님을 그대로 복지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 앞에 다 생략하고 스폰서님을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공감만 해주시면 돼요. 결국 조금 스폰서님을 그대로 복제하는 복제입니다. 그대로 복제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제대로 해야 되겠네. 네. 스폰서는 제대로 해야 되겠네. 네, 그러면 네, 무서워. 스폰서님을 그대로 복제하고 싶습니다. 저 너무 기억나는데 1년 2, 3개월 전 그때 몇 월 달에 저 처음으로 이제 다이소 앞에서 저 데리러 왔을 때 우리 네. 네. 3월 말 정도. 파운더스 PT 마감하시고 이제 왔어요. 왜냐면 그 아니요. 통장 따줬을 때 500만 원 그 통장 봤을 때 그거는 그 후에고. 그 후에요. PT 마감하고 만났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통장에 500만 원 꽂힌 거 그거를 보여주는 그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년 만에 안 그래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와서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제가 길게 조금 네. 해도 되죠? 네. 스폰서님께서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준 거 금방 이번 스폰서님께서 회원가입하고 아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희원이 금방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6, 7년 전이겠죠. 한 6년 전에 금방 회원가입하셨을 때 아마 저한테 제일 처음으로 전달을 하셨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데 막 그 오이신으로 그 카톡인지 오이신으로 그 유인으로 전화 왔는데 홍연아 언제 한국 오니 빨리 오면 나랑 같이 사업하자 멋진 사업 있는데 그때 기대만 했거든요. 어머 행정자 사무실을 그거 프랜차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구나. 나도 바람에서 돈을 많이 그 기대하고 있는데 왔는데 이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갔는데 빨리 사무실에 한번 오래요. 스폰서님이 와서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지미 스폰서님이었어요 그때. 했는데 고지미 스폰서님 지금 한국말 지금처럼 이렇게 멋지게 못하셨거든요. 솔직히 6, 7년 전에 했는데 112 플랜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뭐다가 듣겠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좀 많이 삐졌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언니고 하는데 행정사 그 사무실을 내줄 줄 알았는데 아무 사업을 알리를 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딱 2년을 끊고 살았어요. 한 3, 4년 2년을 끊고 살았어요. 진짜 저도 독하죠. 2년을 끊고 살다가 또 다시 이렇게 뭐 업무를 버는지 어디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자고 해요. 근데 딱 여기 다이소 있잖아요 밑에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나 지금 가고 있어. 근데 저는 밖에서 희울이 이렇게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자 스폰서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이 사이로 까만 차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범 스폰서님 그 차를 근데 창문을 이렇게 쫙 내리면서 이거 벤츠예요. 이거 웬일이야. 뭔 일이 있었던 거야. 3, 4년 동안 그래서 벤츠에 올라서 처음으로 벤츠 타본 거예요. 제가 그때 언니 그동안 돈 많이 벌었네요. 제가 첫 마디 그거였어요. 언니 돈 많이 벌었네요 했더니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글쎄 믿는 구석이 있었길래 뭐 이거 차 뽑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연자 스폰서님을 좀 다르게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뭐 했길래 이렇게 큰 발전이 있고. 그럼 여러분은 연자 스폰서님이 옛날에 얼마나 안 이뻤는지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그죠? 까놓고 얘기하면 되죠 오늘? 아니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웃고 그냥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이 웃고 가시라고요. 얼마나 안 이뻤는지 여러분
씨발 나는 이렇게 세련되고 이뻐졌고 진짜 많이 이뻐졌고 살도 쫙 뺐고 거기에다 벤츠까지. 그때부터 제가 계속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때부터 차차차차 나도 마음 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도리는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가면 돼요. 난 최소한 뭐 큰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자수가 그때는 언니라고 불렀죠. 언니처럼 살고 싶으면 언니랑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 되겠구나 그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관심이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난 뭘 얘기하다 이렇게 몰라왔지? 그리고 만나면서 제가 언니의 그 언행, 스폰서님의 언행,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 행동 그거를 조금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복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암에 와서 복제라는 단어를 알았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은근히 내가 좋아하는 언니의 그런 어떠한 사소한 행동도 따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연자 스폰서님은 되게 아끼시고 쓸 때는 써요. 근데 예전에 성수 리더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연자 스폰서님은 항상 돈을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했더라? 맞아. 화세 떨어지는 다른 말로 했는데 어쨌든 그 뜻이에요. 되게 아끼시는 것 같은데 딱 힘있게 한 방에 딱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자 스폰서님 그 습관도 하나 있어요. 현금을 꼭 그거 짜즈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짜 하고 저 그것도 따라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따라하게 돼요. 어쨌든 스폰서님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스폰서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평소에 살면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나도 거기까지 못 가도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떤 파트너가 된다? 어쨌든 스폰서님도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폰서님의 그 어떤 좋은 점 내가 봤을 때는 따라 배워야 될 점은 무조건 100%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의문도 갖지지 말고 무조건 복제부터 하고 보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제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고 그리고 말 잘 듣는 파트너. 자 보세요. 존중한다라는 것은 꼭 스폰서님이 내 윗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보다 언니고 저보다 선배가 아니라 스폰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스폰서라는 것은 이 암의 사업을 나보다 먼저 미리 접하게 됐고 아는 것도 경험도 모든 방면에서 분명 나보다 많으실 거고 그 무엇보다도 이 암에 집중하다 보면 암의 사업이 얼마나 멋진 거 아시죠? 그쵸? 이 멋진 사업을 나한테 전해주고 무조건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실수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일단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존중하고 이해도 똑같아요. 이해하기 쉽죠? 그쵸? 실수할 때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 스폰서님의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똑같잖아요. 뭐 예전에라면 이거 홍현 리더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기분이 살짝 나빴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 돼야 부모 마음 아니다. 나도 스폰서 되고 나도 누군가를 후원하고 나도 파트너도 내 파트너도 내 말대로 내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나 쳐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안 쳐다봤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폰서 돼야 스폰서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폰서님을 먼저 이해해 주시라. 스폰서님이 어떠한 그런 결정과 뭐 이제 같이 해보자 할 때는 내 마음에 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분명 스폰서님 안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증명해 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이해하고 하면은 당연히 말 잘 듣는 파트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꾸 강조를 하지만 복제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스폰서님을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말 잘 듣지 않은 파트너라면은 나중에 내 파트너가 나오면은 더 할 겁니다. 내 파트너가 나왔을 때 내 파트너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해도 안 해줘. 나는 우리 팀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싶은데 이해도 안 하고 말 잘 듣지도 않아. 몇 명 중에
중에 한 명은 스폰서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뭐 안 좋아요. 그래 봐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 존중하고 이해하고 말 잘 듣고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감사함을 표현하는. 파트너. 감사함. 이거 더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일단 멋진 사업을 가져다 주셨고, 안녕하세요. 멋진 사업을 가져다 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 누군가의 부모잖아요.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아까 봉수 리더님도 그랬죠. WX도 좋고 뭐 좋은 거 다 알지만 일단 먼저 우리 아이부터. 예, 그쵸. 항상 부모는 그래요. 아이가 첫 번째고 아이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나예요. 그쵸. 우리 스폰서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먼저 우리 파트너.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먼저 파트너.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스폰서님이 얼마나 우리 사업을 위해서 애타하시고 걱정하시고 저거 가끔마다는 좀 화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화나시는 것도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분명 좋은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가끔씩 화도 나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는 다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스폰서님이 지금 얼만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스폰서님? 맞아. 우리 끌고 부자 가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맞아. 그거 알았어요? 몰랐잖아. 스폰서님 저번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에 집중하기만 하면 모든 분들 도와서 부자 되게끔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늘 스폰서님한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가끔씩 표현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표현을 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째 저번에도 이봉 스폰서님께서도 말을 하셨고 우선순위가 아메여야 합니다. 아메고 그리고 사업가 자세를 갖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누구나 다 집에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리더님들이 다 부업으로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힘든 거는 당연하고 핑계 아닙니다. 저 알아요. 어떨 때 들을 때는 핑계인 것 같지만 애가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그걸 핑계치고 어떻게 나가서 소비자 만나고 그래요. 엄마 마음은 그게 잘 안 돼요. 핑계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선순위가 아메라는 거죠. 그 말씀 우선순위가 아메라는 것은 사소한 거 제발 막 급한 일은 집에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지금 막 입원해서 저 가야 돼요. 그럼 그 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소한 그런 일과 비교했을 때는 아메가 넘버원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가 자세. 우리는 1인 기업 대표 사업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행동마다 말하는 한마디마다 이제부터라도 사업가 자세인지 아닌지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자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를 가든가 슬리퍼까지는 너무 하고 우리 누구 바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너무 편하게 가든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느 사업가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누구랑 같이 만찬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편한 복장을 입고 가겠습니까? 그쵸? 그 미팅 장소 올 때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쵸? 그래서 항상 사업가 자세를 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순위가 아메인지 아닌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막 아메를 할까 말까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할 때 6월 며칠 날이든가 날짜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미화리더니 금방 나왔을 때 처음으로 여기 미팅장 왔어요. 저는 그때 충격받고 했었거든요.
미화리 리더님도 오셨고 저기 예전에 이영 리더님 있잖아요. 이영 씨, 안산에 사는 이영 씨가 파트너를 엄청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막 우리 랠리 한다고 하면서 장미꽃 주고 그날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어머, 우리 스폰서님 갑자기 파트너가 이렇게 많이 그거 했어, 생겼어. 근데 우리 사업은 알잖아요. 스폰서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쵸? 후원이 필요해요. 근데 스폰서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많은 파트너인데 분명 내가 아메에서 승부를 보겠다. 나한테는 아메가 전부다. 아메가 우선순위다. 해보겠다. 항상 아메 이거 사업가 자세를 갖춘 리더님부터 후원하게 돼요. 저는 그거 믿어요. 나라도 그렇겠어요. 저라도 그렇겠어요. 안 그래요? 누구는 맨날 얼뚱말뚱 시간 있으면 저 오늘 못 가요 하고 내일 한번 왔다 또 다음은 못 가요 하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는 짜증날 것 같아요. 솔직히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 우리 사업에 승승장구하려면 스폰서님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켜줘야죠. 그래야 스폰서님도 같이 힘이 나고 하는 것도 재밌고, 그쵸?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도 재미없고 힘이 빠지면 못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선순위가 아메고 사업가 자세를 갖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여자들 주의해야 되는 거, 감정. 감정에 충실하지 않는. 어제는 감정에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저스데이 세미나에서 나왔죠. 이거는 감정에 충실하지 않는, 다른 말입니다. 또 충실하지 않은 파트너 나 되고 싶습니다. 이 감정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 기분에 따라서 사업을 할까 말까. 나 오늘 기분 별로야. 그냥 먹던도 조금 아픈데 어쨌든 기분은 안 나갈래. 그렇죠? 그러다가 뭐 내일 모레를 될 것 같아. 또 열정 올라왔어. 열심히 해. 그렇게가 아니라 늘 꾸준히 일편단심. 그런 거. 그리고 스폰서님이 뭐라고 해서 아우 삐졌어. 꼴비시네 진짜. 왠지 나 하는 일이 다 스폰서님 좋으라고 하는 일 같고 갑자기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저 있었거든요. 진짜로 저번 봤을 때. 왠지 나 하는 일이 스폰서님 알아듣다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슬럼프가 막 올 때 있어요. 뭐 나 왠지 나 하는 거 스폰서님 두 번째 레그 키워주는 것 같고 솔직한 거 아니 까놓고 얘기하세요. 나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막 뭘 그때는 시끄럽네. 우리 파트너는 그렇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정말 그랬었어. 한 며칠을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몸도 지쳤고 나가서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왠지 거기다 스폰서님 한마디 조금만 해봐요. 더 하기 싫은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내 사업이고 내가 잘 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건데 스폰서님은 그냥 도와주는 입장인데 안 그래요? 네. 윈윈 사업이잖아요. 나도 성장하고 나도 성공하고 스폰서님 두 번째 레그 커서 에메랄드도 내고 다 같이 좋은 일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서 특히 여자들 이거는 저부터 반성하고 이젠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저 요즘이에요. 정말 암의 번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게 이해가 안 돼. 말로는 이해했어. 아니요, 절대 이해한 거 아닙니다. 이제 점점 높은 핀을 가고 점점 버섯핀 가고 그때서 가서 아마 여기까지 올 거예요. 정말 말로는 이해했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거지 절대 이해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 막 생리 올 때는 또 막 그렇게 뒤집혀지고 그러지 마시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의 에너지를 뺏지 말아야 돼요. 정말. 어쨌든 이렇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간단히 할게요. 진짜로 중요한 거.
행동하는 파트너. 뭔 말이냐면 함께 뛰는 파트너. 생각 좋고 뭘 좋고 아이디어 좋고 뭐 좋고 행동 없으면 다 빵인 거 아시잖아요. 그쵸? 링입니다, 링. 그래서 행동하고 함께 뛰는 파트너. 저는요 이거 겨울에 필더 뛰고 그리고 이제 비 오거나 눈 올 때 필더 뛸 때 이거를 절실하게 느낄 때예요. 지금은 인심 때문에 잠깐 이봉 스폰서님이랑 같이 필드를 못 뛰는데 정말 저는 그래요. 이봉 스폰서님이 저를 키워줬다고. 필드 일주일에 한 번씩 뛰잖아요. 이렇게 점심에 나갔다가 이번 스폰서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9시쯤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안 먹고 점심에 먹고 이렇게 필드를 나가는데 스폰서님이랑 뛰다 보면 한 4시, 5시 밥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때도 스폰서님은 한 번도 배고프다고 밥 먹자고 뭐 그런 적도 없으시고 제가 배고파야만 식사할까요 스폰서님? 그렇게 하고 어쨌든 뭐냐면 함께 뛴다라는 것은 의미가 많아요. 같이 사업하고 뭐 미팅 참석하고 그것보다도 정말 두 발로 함께 뛰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비 오는 날은요 나만 비 오는 날 아니에요. 스폰서님한테도 비 오는 날이고 어제 같이 그렇게 칼바람 부르는 날 나한테만 춥고 나한테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스폰서님한테도 똑같아요. 아들, 딸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스폰서님도 있어요. 부모 나만 있는 거 아니고 스폰서님도 있어요. 그쵸? 그랬잖아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폰서님이 우리 사업 성장, 우리 사업 크게 만들어 주려고 온갖 노력과 머리 쓰고 있는 거 우리는 아마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는 왠지 내 사업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하지만 스폰서님이 막 두 발로 뛰어주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여기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솔직히 초창기에 우리 PB도 저기 돈 많이 받잖아. 그쵸? 그쵸? 다 인정하죠? 6% 가고 9% 가고 12% 가고 심지어 15% 갈 때도 부족하면 조금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 PB라는 거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두 발로 띄워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2% 가야 돼요. 240만 PB를 해야 돼요. 나는 감정이 기분이 나빠서 이번 달에 제대로 안 뛰었어. 나는 이번 달에 집안일이 있어서 제대로 안 뛰어서 안 뛰어가지고 240만 PB 부족해서 스폰서님이 맞춰줬다고 합시다. 자 그럼 240만 PB에서 20만 PB라도 맞춰줘서 20만 PB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스폰서님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칼바람 부르는 날 그리고 자식이 키즈카페 같이 가자고 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 것도 다 뒤로 그쵸? 다 뒤로 제끼고 나가서 띄워줘서 맞춰준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면 사람인데 그쵸? 함께 행동하고 함께 뛰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함께 뛰고 함께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스폰서님 그 어떠한 PB만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게 PB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때 가서 스폰서님의 도움 받아도 떳떳하고 그리고 뭐예요? 스폰서님도 좋고 그쵸?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항상 함께 뛰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누군가는 다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뭐 3%부터 6%, 9% 그냥 그 플러스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얘기했지만 저도 요즘 이제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한테 얘기하지만 요즘 임신해서 예전처럼 막 그 필드 시간 뛰는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1000만 PB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은 저 솔직히 15% 도전하고 18% 도전하고 SP 도전하고 임신하기 전까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SP 갈 때 SP 빠른 시간 안에 SP 갔다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아마 조금 그거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당당해요. SP 간 거. 6개월 안에 SP 간 거 진짜 당당하거든요. 당연히 뭐 스폰서님의 후원도 좀 받았고 그 후원이라는 게 꼭 PB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PB를 강조하고 싶어요. SP 1000만 PB 그렇게 쉽습니까? 파운더스 PT 가시는 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저 제 자랑이 아니라 뭐냐면
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3%, 6%, 15% 그 프로도 중요하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내가 뛰어가지고 내 두 발로 뛰어가지고 소비자 한 분 한 분 만나고 진실성 있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축적된 것이 지금까지 저를 먹여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15%, 18% SP 갈 때 그때 모아두었던 그 경험과 소비자들이 제가 지금 임신해서 그 예전만큼 그렇게 못 뛰어도 1000만 PB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 성장하기 마련인데 성장했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는 누군가의 파트너라. 말 잘 듣고 늘 존중하고 늘 이해하고 늘 잘 따라주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개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파트너는 이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파트너가 파트너이고 그리고 저는 또 누군가의 스폰서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5분 금방 끝낼게요. 이런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속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솔선수범하는 스폰서. 네. 저는 그래요. 우리 팀이 왜 이렇게 폭발 성장을 할까?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본사에서도 이름 있는 팀입니다. 우리 팀이 왜 이렇게 폭발 성장을 할까? 저는 그렇습니다. 스폰서님이 두 분의 스폰서님이 설선수범하시고 그리고 핀업을 하든 자기 성장을 하든 뭔가를 항상 먼저 해 나가는 스폰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갖추게 됐고 그런 매력을 갖추게 되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이런 큰 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팀, 저희 팀을 앞으로 끌고 이끌어 나가려면 솔선수범하는 스폰서가 돼야겠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스폰서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늘 파트너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기다려줄 줄 아는 스폰서가 되고 싶습니다.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네, 파트너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기다려준다. 아메 사업을 하는 건 그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하고 가슴까지 이해하고 발까지 움직이려면 정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한다고 해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개인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 기대라고 왜 아직까지 안 움직여? 왜 아직까지 여기 집중을 못해? 하고 파트너를 미워하고 혹은 뭐가 있고 불만이 있고 하면은 분명히 팀은 못 커가요. 그쵸? 그냥 그분이 아직까지 이 아메 사업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이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고 진짜 가슴 깊이 들어왔으면 분명 간절하는 그날이 올 거고요. 진짜 간절하는 그날이 오면은 분명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저는 기다려주고 싶습니다. 왜?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파트너,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 중에서 제가 아마 초창기에 제일 애매했을 거예요. 진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스폰서님이 저를 싫다 혹은 뭐하다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고 1년 반 기다려줘서 제가 오늘 여기 올라와서 이런 강의부터 하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도 나보다 파트너 먼저. 파트너 먼저가 되는 스폰서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잖아요. 민우 한 번도 어디 데리고 가는 거 저 못 봤던 것 같아요. 작년에 구정 때 딱 하루 쉬면서 한 바퀴 돌았죠. 그냥 민우 데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폰서님은 항상 10시, 11시에 밖에서 들어오시는 게 대부분이신 것 같고 정말 누군가가 사업 설명 한번 해달라고 하면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사업 설명 뒤로 미룰까요? 파트너 리더님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항상 내 가족보다 지금은 내 가족보다 뭐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내 가족보다 저한테 보여주신 건 그거였어요. 내 가족보다 내 일보다 항상 파트너 일이 먼저였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팀도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런 스폰서가 될게요. 나보다도 파트너가 항상 먼저인 거 이런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자 때문에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팬심하지 않는 파트너가 아니다.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팬심하지 않는. 여자들은 하여튼 잘 삐져. 남자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자 보세요. 우리 개개인마다 다 자기 개성이 있어요. 그렇죠? 개개인마다 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다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는 다 그래요. 나도 이런 스타일 사람이 더 좋아 솔직히. 안 그래요? 我就喜欢你那没办法 그러잖아요. 我就喜欢你没办法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이잖아. 왠지 나는 좋아 마음에 들어. 제가 봐도 이쁘고 그쵸? 그래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 분명 생길 거고요. 어떤 파트너는 막 표현을 잘해요. 스폰서님 오늘 너무 예뻐요. 스폰서님 오늘 화장 너무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누군가는 감사하는 마음을 묵묵히 마음속으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 부분을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구는 애교쟁이에요. 하지만 누구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스폰서 입장에서는 분명 나는 애교쟁이 좀 싫어. 혹은 나는 분명 애교쟁이 좋아. 혹은 나는 이쁜 여자 파트너가 좋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쁜 파트너가 좋겠지.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멋진 남자 파트너가. 하지만 팬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왜냐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삐지고 하면 절 일이 없어요. 너무 말화원인가 좀 고급진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와 닿으신가요? 네. 팬심하고 하면 서운하고 파트너도 사람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서운하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우리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파트너하고 스폰서님 그 사이도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자꾸 삐지고 섭섭하고 하면은 어쨌든 사업에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얼마든지 이뻐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겉으로는 팬심하지 않는 거. 하지만 그 이뻐한다는 건 눈빛은 속일 수 없어요. 그쵸? 하지만 팬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자리를 잘 만졌네. 네.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아니 저 성수 리더님한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같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스폰서. 이것도 같습니다. 겸손. 스폰서는 당연히 더 빨리 성장하셨고 더 빨리 성장하실 거고 이렇게 경험도 우리보다 더 많으실 거고 배움도 우리보다 더 많으실 거고 저도 또한 나중에라도 이렇게 설선수범을 하니까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겸손한 자세
늘 그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무르익은 벼는 고개를 더 숙인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내가 스폰서야 내가 에merald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에merald야 다이아몬드야 해서 조금 너무 나는 기분 그런 사람이 절대 안 되도록 저도 늘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겸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에게 감사할 줄 아는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찍어서 얘기해도 되죠, 연명 리더님. 파트너에게 감사할 줄 아는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네. 유명한 배우도 그렇고 스타도 그렇고 무대가 있는 것은 관중이 있어서 그럽니다. 맞아요. 스폰서라는 역할 혹은 스폰서라는 사람은 파트너의 삶을 그러니까 바꿔주고 싶고 성공을 원하고 도와주고 그런 존재고 도움을 더 주는 사람은 맞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는 건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트너가 없으면 꽝골 쓰레기입니다. 그쵸?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무대가 생겼고 나의 팀이 생겼고 나에게 고백하는 사람도 생겼고 나에게 박수 보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스폰서인 나도 있어야 되고요. 파트너인 당신도 있어야 됩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를 사랑하면서 하는 그런 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도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다고 하지만 스폰서인 저도 파트너가 저한테 힘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파트너한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임신하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임신한 거 제가 8월 초에, 7월 말 8월 초에 알았다고. 그때는 벌써 PT 마감 달이에요. 8월달 마감 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구조 더 길게 따져보면은 사실은 이 PT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그거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진짜 크게 감동받은 것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저 연미영 리더님한테 진짜 크게 감동받았거든요. 이제 PT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전화 통화하다가 이번 달 하면 PT겠네요 뭐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PT 못 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연미영 리더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가요! 왜 안 가요? 나 임신해서 어쩌면 필드도 그렇게 못 뛸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1000만 유지하고 PT 가겠어요. 내년에도 파운더스 PT 쭉 못 가면 어쩌면은 저기 이봉 스폰서님하고 연자 스폰서님한테도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길게 깊이 수익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고민 중이다.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돼요. 가요. 무조건 가요. 1년 동안 그걸 바라보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나가 뛸게요. 그러니까 그 말에 저 진짜 울었거든요. 뭐 파트너가 뛰어서 나 좋아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수익구조장 초창기에는 PB 합산이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파트너가 좀 더 열심히 뛰면은 내 PB 합산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연미연 리더님도 그것만 생각하고 저한테 제가 열심히 나가 뛸게요. 하면서 알지했어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이기도 하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스폰서가 막 격려해주고 가야 됩니다. 리더님 어떻게든 우리 같이 갑시다. 스폰서가 그렇게 해주면은 당연한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스폰서고 부모니까 자식 챙기려고 새끼 챙기려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파트너가 그리고 미양 리더님도 사업한 지 얼마 오래 계시지는 않았잖아요. 저 그 말 듣고 차에서 울었어요. 진짜 와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구나 또. 그래서 정말 스폰서인 저도 늘 항상 나의 파트너한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프터는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청결 짓자면 몇 번 강조했지만 우리는 복지 사업입니다. 나부터 제대로 나 자신을 후원하고 제대로 된 자세로 제대로 된 마인드로 건강한 마인드로 사업을 펼쳐 나가고 그리고 항상 내 이익 나보다도 스폰서 먼저 내 파트너 먼저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하다 보면은 저는 믿습니다. 나의 팀이 정말 무진장하게 클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먼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애프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